안녕하세요.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서 우리는 14억 인도 시장이 가진 화려한 데이터 뒤에 숨겨진 잔인한 함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며 악명 높은 관료주의가 존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초가성비 시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일부 영상을 보신 많은 대표님과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 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무작정 비행기 표를 끊고 뉴델리나 뭄바이로 날아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옷을 입고 인도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즉 법적 실체를 규정하는 일입니다. 인도는 외국 기업의 진입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진입하려고 하면 촘촘한 그물망 같은 규제로 기업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이때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대안이 딱 2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가볍게 진출할 수 있어 보이는 연락사무소이고, 두 번째는 인도 현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현지법인입니다. 수많은 컨설팅 업체나 인터넷 블로그 글을 보면 초기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언을 그대로 믿고 실행했다가 비즈니스의 황금 같은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뒤 야반도주하듯 인도를 떠난 한국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할까요?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은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도 연방정부와 인도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법적 권한과 세법의 기준이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입니다. 형태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 매출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지 못하거나 인도 현지에서 단 1루피의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는 식물 상태의 사무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의 치명적인 장단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자본금과 아이템에 맞는 가장 완벽한 진출 형태를 세부적인 법률, 조항과 실제 실패 사례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대표님 회사의 인도 진출 실패 확률을 9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사무소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말 그대로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 시장 사이에서 연락과 시장 조사 역할만 수행하는 임시 거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락사무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초기 설립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 보이고 본사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으며 철수가 쉬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진입 단계에서 인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들과 미팅을 주선하는 용도로는 아주 훌륭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도 정부가 파놓은 거대한 법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는 인도 현지에서 어떠한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행위, 계약서 서명, 인보이스 발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 고객이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해도 연락사무소 명의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운영 비용은 한국 본사에서 송금해 오는 외화로만 충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제조업이고 수출만 할 거니까 연락사무소여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도는 통관과 물류가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직접 수입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통관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법적 권한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결국 현지 에이전트에게 휘둘리며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통제권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세무 리스크입니다. 인도 국세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공격적인 세무 행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연락사무소 소속 직원이 현지 바이어와 미팅을 하다가 제품 가격을 협상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인도 세무당국은 이를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본사의 상설사업장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즉 너희는 단순히 시장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을 했으니 한국 본사가 인도에서 벌어들인 간접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라며 최고 40%에 육박하는 고율의 법인세와 가산세 폭탄을 때려버립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유망 IT 기업이 연락사무소로 진출했다가 현지 직원들의 영업행위가 상설사업장으로 적발되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맞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철수한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역시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면 인도 중앙은행 RBI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본사의 최근 세계년 재무제표가 흑자여야 하고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제 막 투자를 받기 시작한 스타트업에게는 이 기준을 맞추는 것부터가 높은 장벽입니다. 승인이 나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인도의 급변하는 시장 기회는 저 멀리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인 현지법인은 어떨까요? 현지법인은 인도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한국 본사와는 별개의 인도 회사로 취급받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루피아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을 펼치며 신규 제조법인에게는 세계 최저 수준인 15%의 법인세를, 일반 서비스 및 유통법인에게는 22% 수준의 매력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상설사업장 리스크로 40%의 세금 폭탄 위험을 안고 가는 것에 비하면 현지법인은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리 없습니다. 현지법인을 세우는 순간 대표님들은 인도 회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리스크 중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발을 빼는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거주 이사 의무 조항입니다. 인도 회사법상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한데 그중 최소 1명은 최근 1년간 인도 내에서 182일 이상 거주한 인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재원을 파견해 거주 요건을 채우면 다행이지만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현지 인도인 컨설턴트나 지인을 거주 이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배달 사고와 경영권 분쟁이 터집니다. 법인 인감을 가진 현지 이사가 대표님 몰래 법인 자금을 인출하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인도 현지에서 매달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시적 컴플라이언스 비용입니다. 인도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몇 배는 더 힘든 나라입니다. 매월 진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 징수세 정산, 분기별 이사회 개최, 연간 회계감사 및 기업부 보고 등 숨만 쉬어도 처리해야 할 행정서류가 산더미입니다. 만약 행정대행업체를 잘못 만나 단 하루라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연체료와 가산세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한국인 대표이사의 여건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도 입국이 거부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법인 관리 비용 아끼려다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함정은 출구 전략의 부재입니다. 인도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지옥 같은 나라입니다.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법인을 폐업하고 철수하려 할 때 법인 청산 절차에만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청산 과정에서 인도 국세청은 과거 수년 동안의 회계 장부를 현미경 보듯 뒤지며 어떻게든 세금을 더 뜯어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의 비용이 수천만 원 이상 깨지며 인도에서는 망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락사무소는 세금 폭탄이 무섭고 현지법인은 거주 이사 리스크와 관리 비용이 무서운데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안하는 실전 유저 가이드를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상황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향후 1, 2년간 인도에서 직접적인 매출을 일으킬 계획이 전혀 없고 오직 현지 원자재 소싱처를 발굴하거나 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본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할 것이다. 그리고 본사의 재무 상태가 탄탄하여 인도 중앙은행 승인을 가뿐히 통과할 수 있다면 연락사무소가 맞습니다. 단, 현지 직원들에게 절대 계약서 작성이나 가격 협상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시장조사 업무만 하도록 통제해야 상설사업장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6개월 내에 현지 바이어에게 샘플을 팔고 루피아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인도 현지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100% 현지법인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때 거주 이사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인도인이나 이사로 앉히지 마시고 인도 진출. 전문 로펌이나 신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 글로벌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거주이사, 대행 서비스나 머니 더렉터 서버스를 활용하십시오. 계약을 통해 법적 권한과 책임을 철저히 제한해둔 전문기관을 이사로 등재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탈취나 자금 횡령, 리스크로부터 본사의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 역시 본사가 99.9%를 소유하고 미니멈 주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사 임원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0.1%만 배분하는 형태로 완벽하게 통제권을 쥐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본금 세팅 또한 중요합니다. 인도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인도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낼 때 인도 중앙은행에 외화반 입증명서와 주식 배정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본금은 불법 자금으로 묶여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초기 자본금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치 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측정하되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면 현지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나 신용장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과 상담하여 최적의 볼륨을 산정해야 합니다. 옷을 제대로 입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든 법적 실체를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해야 인도의 무시무시한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 진출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뼈대인 연락사무소와 현지 법인의 실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리스크를 말씀드려 다소 두려움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법적인 방어벽을 세운 기업에게는 그 어떤 나라보다 거대하고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기회의 땅임이 틀림없습니다. 대기업처럼 수십 명의 법무팀을 둘 수 없는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핵심 법률 지식을 대표님들이 직접 머릿속에 꿰차고 있어야 현지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허망하게 철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도 진출 마스터 가이드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업로드될 인도 진출 시리즈 3부에서는 법인을 세운 직후 맞닥뜨리게 되는 실전 난관, 즉 자본금은 정확히 얼마를 송금해야 하며 인도의 악명 높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폭탄을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세무 리스크, 방어 전략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3부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나 자본금 규모에 맞는 구체적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대면 상담이나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채널 설명란에 있는 상담 전화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대표님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